그래서 넌 허머지니스한 그러니까 비재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회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비재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비재차 방정식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이제 공학 수학이나 이전에 다른 여러분들 기초 수학을 배우게 되면은 비재차 방정식, 혹은 허머지니어스 재차 방정식, 동형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는 특별한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이제 풀게 되는 건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도 사실 이제 수학을 푸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DC 소스가 있을 때 그 비재차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숙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사용해 주느냐? forced 강제해라는 게 들어가요. 강제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강제해는 우리가 내추럴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떨어져.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응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자면 K2의 뭐 마이너스 ST 뭐 이렇게 뭐 플러스 ST 마이너스 ST 하던 간에 아무튼 간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RC분의 T 막 이런 형태 우리가 지금 계속 디케이 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 저장 소자인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들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여기에 얘네들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소스가 들어가는 거야. DC 소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DC 소스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DC 소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재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강제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강제해 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강제해는 이렇게 형태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방정식을 딱 보고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강제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강제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그런 강제해를 선택하고 어떤 강제해를 써야 될지는 나중에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만약에 상수가 오게 되면 이런 거야. 여기에 상수가 오게 되면 아니 여기에 상수 오지 않고 다른 게 올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서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다른 게 올 수도 있는데 상수가 아닌 t에 대한 함수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여기가 상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본 거는 DC 소스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형태가 될 때 상수가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강제해를 선택해 주냐면 A라는 강제해를 선택해 줘. A도 여전히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A라는 강제해를 이용해 가지고 강제해 하나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구해주는 방법은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VFT가 그러니까 A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A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방정식에 넣어준 거죠. 아까 방정식은 이거였어요. dt분의 dv 플러스 cr v equal i0 c. 자, 요 방정식에 v 대신에 얘를 넣어준 거예요. 자,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a는 미분해주게 되면 어떤 값이냐면 이거 제로가 되는 거죠. 그 v에다가 넣어주면 cr분의 a가 되는 거고 equal c분의 i0 이렇게 나오죠. 그럼 c 양쪽으로 없어지고 a 값은 r i0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이것의 의미는
V가 있는데 V가 뭐 거의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서 초기에 V0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시간 t 이상에서의 전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소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내추럴 리스폰스 즉 이쪽에서 이미 저장된 V0에 의해서 찔끔찔끔 또 흘러나오는 자 조금 그런 저장된 양들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V0가 사실 없어. V0가 없어.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늬만 이렇게 커패시터만 달려있는 상태야.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이쪽에 영향은 전혀 없고 요 응답에 대한 영향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응답에 대한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커런트에 대한 영향만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강제해라고 합니다. 네, 강제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미분방 정식을 푸는 방법들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미분방 정식 뒤로 넘어가기 전에 되게 미분방 정식 신기한 게 있어요. 미분방 정식은 우리가 이제 선형적인 미분방 정식을 이제 풀려고 하는데 이 미분방 정식의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A가 답이고 만약 X는 A다. X가 A가 답이고 또 X는 혹은 B가 답일 수도 있죠. 그렇죠? A가 답이고 B가 답이고 그러면 얘 X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을 풀거나 그러면 X는 A 혹은 B 뭐 이런 식으로 됐지만 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을 써줘야 되냐면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으면 A 플러스 B도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식을 써줄 때 X에다가 X는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A와 B는 서로 계산이 가능하지는 않은 거야. 더 이상 계산은 가능하지 않아. 계산이 가능하지는 않은데 A가 답이고 B가 되는 A라는 식, B가 되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합해주는 게 미분 방정식의 하나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거는 V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구하게 될 거는 자 V에 대한 식을 구하는데 이전에는 고유 응답 혹은 고유 해 이것만 이전에 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유해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강제 응답 혹은 강제 이렇게 해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새롭게 이렇게 솔루션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새로 생긴 솔루션을 갖다 놓고 우리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VT는 고유 해 플러스 강제해 이런 형태로 식을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구한 거냐면 금방 강제해 파트를 구했어요. 강제해 파트를 구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고유해 파트를 구해야 돼. 고유한 솔루션, 내추럴 리스폰스, 고유한 솔루션. 자, 고유한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돌아가서 이 회로를 갖다 놓고 이 회로를 다시 딱 갖다 놓고 고유한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해주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중첩이나 이런 걸 배웠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서 오는 전류와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 어떤 두 가지 소스에서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중첩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유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응답을 왜 구해요? 여기 지금 전원이 있는데 고유한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원에 의한 응답 강제해도 따로 구해주고 이게 없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도 따로 구해서 각자
각각들을 한꺼번에 합해서 넣어주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없애줘야 돼요. 이쪽을 없애주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면서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아까 이렇게 답이 나왔지만 자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비제차 방정식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했냐면 강제해를 구했고 여기서 고유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항 파트를 없애줘요. 상수항 파트를 없애주고 0으로 만들어줘. 0으로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식을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내추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고유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쪽에 아까는 I0분의 C분의 I0였는데 얘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0을 넣어주면 우리가 얘가 고유해가 된 거죠. 마치 그냥 저항이 있고 아까 얘만 있을 때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회로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VT를 구할 때는 고유해와 강제해가 한꺼번에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거죠. VT의 응답에 각각이 합해져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강제해는 앞에서 구했고 고유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방법처럼 여기를 비제차 방정식을 제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호모지니어스한 꼴, 넌 호모지니어스한 꼴을 호모지니어스한 꼴로 만들어줘야 돼. 그 방법이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설명 많이 드렸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이미 답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KV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이 의미하는 거 내추럴 리스폰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는 F라고 했을까요? VF. 포스드 리스폰스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V의 내추럴 리스폰스는 K2의 ST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먼저 S 구하고 자, S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한번 미분한 꼴이 있으면 S를 넣어주고 미분하지 않은 꼴이 있으면 1을 넣어주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살려서 넣어주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1 넣어주는 거고 여기는 개수가 RC분의 1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려주고 이퀄 0 만들어주면 S 값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앞에 있는 이 K 값들은 초기 조건을 갖고 이제 구해주면 되죠. 초기 조건. 근데 초기 조건은 이제 지금은 초기 조건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해주진 않아요. 자, 이렇게 내추럴 리스폰스 이렇게 구해줬어. 이렇게 구해주고 자 구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고유해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강제해는 아까 A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줍니다. 그래서 일반해를 구해줘요. 여러분이 일반해 이렇게 들어가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아직 초기 조건을 이용 안 했습니다. 나는 해요. 일반해. 그래서 일반해를 써주라 라는 얘기는 VT라는 애는 내추럴 리스폰스와 포스드 리스폰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내추럴 리스폰스는 금방 구했던 요 값이고 포스드 리스폰스는 RI 제로라고 하는 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일반해. 자, 일반해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해를 맞아 이제 완벽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조건을 넣어서 이제 K 값을 구해줘야 돼요. 구하면 완전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가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다른 초기 조건이 있었나요?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완전해를 이제 구해볼게요. 그래서 스텝 3까지는 제너럴 솔루션이었으면 스텝 4는 완전해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여기에다가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V0가 V0였다. 그래서 자, 요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V의 0 마이너스가 V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언제를 구한 거냐면 t가 0보다 클 때를 구해야 되는데 커패시터가 있으면 그 커패시터에서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연속 조건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면 V0일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마치 그렇다는 얘기는 V0 플러스일 때도 똑같이 그 값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V0 플러스일 때 V0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서 컴플리트 솔루션을 구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바로 그냥 V0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값을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안 되느냐? V0 마이너스는 스위치가 닫혀지기 전 상태고, 그죠? 닫혀지는 건가 열려지는 건가? 닫혀지기 전 상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스위치가 닫혀지고 나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스위치가 닫혀지고 나서는 t가 0일 때 닫혀진다고 하니까 뭔가 닫혀졌다는 거는 0일 때 닫혀진 순간이 올 거고 사실 그때보다 살짝 그 후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A0 플러스를 구해야 되는 거는. 근데 A0 플러스는 어디서 우리가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커패시터의 연속성, 커패시터의 전압의 연속성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 V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이 V0가 나와야 되고 V0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T에다 0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K 2의 마이너스 0승 되는 거고 플러스 R I0가 되고 I의 0승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K 값은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죠. K 값은 V0에다가 R I0를 빼주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 값을 여기 앞에 넣어준 K가 있었던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게 완벽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요 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응답이 나오는데 이 회로의 응답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 오른쪽은 강제해라는 거고 강제해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DC 소스에 의해서 온 거고요. 이쪽에 오는 고유해. 자, 고유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내추럴 리스폰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소자가 가지고 있는 소자의 어떤 외부의 어떤 소스가 아닌 소자 혹은 이 소자로 만들어진 회로의 그 응답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얘기가 고유한 거죠. 그죠? 그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얘와 커패시터와 저항을 가지고 나온 여기서 자연스럽게 저장된 소자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과정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전체적인 응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이거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막상 이렇게 이쪽 부분에 왔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에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회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완전히 회로와 이 답이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혹은 회로적으로는 알아도 또 수학적으로는 결국 풀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이 페이지 하나만 사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DC 소스가 있었을 때 서킷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자, 넌 호모지니어스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 이건 비제차. 비제차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제차라는 거니까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응답이 나오는데 그 응답이 다른 두 군데서의 소스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두 군데가 아니라 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응답이 다른 소스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는 고유
고유한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강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넣어준 그 소스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비제차 방정식, 자, 물리적과 수학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forced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넣어줬다. 고유와 강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유라는 개념을 그 시스템의 본래 성질, 그리고 강제라는 거는 그 외부에서 넣어주는 또 인위적인 시그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스텝은 트라이얼 forced 솔루션을 넣어서 시험 강제해를 구해야 됩니다. 강제해를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뭐 이퀄, 여기 미방이 들어가죠. 그 이쪽에 형태가 나오는데 이쪽에 상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쪽에 또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식이 나오면 이 식은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쪽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V에 대한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V에 대한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이쪽은 뭐 타임에 대한 식이든지, 그러니까 서로 좀 그 차원이 좀 다른 식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면서 여기 상수를 보고 여기 어떤 식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네들을 가지고 테이블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외우건 혹은 테이블을 찾아서 강제해를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상수일 때는 무엇을 쓰냐면, 상수일 때는 그 시험 강제해로 A라는 걸 써줘. A도 역시 상수예요. 이퀄 0 이쪽 형태가 상수라면 우리가 시험 강제해로 A라는 걸 쓴다. A라는 걸 쓴다는 거는 V의 뭐 VT가 A라고 하던가, 우리는 어차피 물리량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I가 A라고 하던가, 이렇게 넣어서 그 식에다 넣어서 A 값을 구해주는 것이 첫 번째 first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유한 강제 응답은 그렇게 구했어요. 고유한 응답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고유한 응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상수 파트를 제거하고 거기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시 얘네들이 제차 방정식이 되고 고유한 응답에 대해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마치 우리가 외부에서 DC 소스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서 구하시게 되면, 이러한 또 내추럴 솔루션들을 하나 잡고 여기서 S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 값을 고유해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고유해와 강제해를 합해줘요. 합을 만들어서 VT라고 하면 얘는 고유해 플러스 강제해.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고유해는 일반해예요. 일반해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은 거야.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은 일반해. 이 상태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일반해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거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컴플리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어디다 넣어주냐면, 고유 응답에다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전체. 초기 조건을 전체에 넣어 K값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 페이지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돼요.